이번 시간에는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개도는 우리가 5학년 2학기에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배웠어요.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우리가 전개도라고 배웠죠. 자, 각기둥의 전개도도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로다 삼각기둥을 잘랐어요. 삼각기둥을 여기 자르고요. 아래도 이렇게 잘라서 펼쳤더니 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삼각기둥의 전개도에서 자, 밑면이 2개 있고요. 옆면은 여기 하나, 둘, 3개, 옆면이 3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잘랐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나중에 여기가 잘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접는다고 생각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만나는 선분 또 요것도 얘랑 만나죠. 만나는 이 선분 길이는 길이가 같아야만 돼요. 그래야 접었을 때 딱 맞지 하나는 길고 짧으면 안 되겠죠. 자, 이쪽도 이 높이예요. 이 높이를 자른 게 얘니까 얘하고도 어때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처럼 색깔이 같은 색으로 표시한 선분은 서로 맞닿아 있던 선분을 자른 거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삼각기둥의 전개도.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지 이 모서리를 어느 쪽으로 잘랐느냐에 따라서 이 전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밑면도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얘도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각기둥 같은 경우도요. 이 밑면이 여기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 우선 대표적인 그림이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러면 삼각기둥이니까 밑면이 삼각형이다. 옆면이 3개다. 사각기둥, 밑면 사각형, 옆면 4개. 오각형, 옆면이 5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걸 볼까요? 그런데 얘는 이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접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어떨까요? 겹쳐지겠죠? 근데 위에는 또 밑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면이 있으면 전개도가 될 수 없어요. 또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여기 있죠? 서로 있던 선분은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길이는 요만큼인데 얘가 요만큼만 갔는데 이게 남아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얘도 길이가 맞지 않으므로 이건 전개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전개도를 그리러 가볼게요. 자, 먼저 삼각 그리기 전에 먼저 사각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전개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 옆면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 옆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면을 어디다 그리느냐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럼 옆면도 이 길이를 먼저 가로를 하고 세로를 해준 다음에 옆면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어디냐 하면 이를 우리가 잘랐을 때에 펼쳐진 모양이 이거기 때문에 이 길이를 자르면 이 길이가 만들어져요. 가로가. 그러면 여기가 7cm고 여기가 3cm였죠. 그러면 3, 7, 3, 7 아니면 뭐 7부터 계산을 하면 7, 3, 7,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 3, 7, 3을 7, 3, 7, 3을 이렇게 끊어 놓는 거예요. 여기 접는 선은 우리가 점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잘린 선은 실선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실선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하는 거는 점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 접어야 하는 그쪽은 전부 점선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도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점선. 안에 접으니까. 그 다음에 바깥에 자르는 거는 실선으로 그렸어요. 자, 그래서 요 길이는 7, 3, 7, 3을 자른 거니까 7, 3, 7, 3을 그렸어요. 자, 그럼 가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세로는 뭘까요? 이 높이죠. 그럼 세로는 8. 그런 다음에 요렇게 대충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놓으면 얘가 옆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밑면만 그리면 되겠죠? 그럼 두 밑면을 여기다 그렸는데 여기다 그리면 얘가 접으면 누구랑 만날까요? 여기랑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3cm면 이 올라가는 것도 3cm라고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올라가니까 3cm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게 여기다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쪽에다가 하고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가 7cm고 여기도 만나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여기 니은자 이런 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7이면 여기도 쭉 올라와서 7cm만큼 올라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도 7이니까 여기다 7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7. 그런 다음에 해서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밑면은 어디나 그리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기 옆면이 만나는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요쪽이랑 만나기 때문에 3cm만 올라왔는데 여기다 그린다고 생각하면 얘랑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 얘랑. 그래서 여기는 7cm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어때?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 모양을 좀 다르게 그렸는데 아까 우리가 사각기둥 전개도 그릴 때처럼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 밑면이 3, 4, 5죠. 그러면 우리가 옆면을 그릴 때 3, 4, 5 이렇게 우선 대충 조금 점선은 나중에 그리고 우선 편하게 그려볼게요. 3, 4, 5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옆면의 가로는 3, 4, 5로 그리고 이 높이는 여기 높이죠. 6cm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밑면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밑면 두 개는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 이 밑면에 직각이 그려져 있는 밑면의 모양이 나오면 조금 주의해서 해야 돼요. 여기가 3cm하고 4cm 사이가 직각이죠. 그럼 전개도를 그릴 때도 3cm하고 4cm 사이 여기가 직각이 되게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다 그리는 거와 이쪽에 그리는 거는 그거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하나는 여기다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다 그려 볼게요.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가 나중에 이 4cm랑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것도 4cm가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cm 그린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 여기는 그려져요. 자, 이번엔 여기다 그려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이가 누구랑 만나요? 여기 3이랑 만나죠. 그럼 3cm가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3cm 올라온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 자동으로 5cm랑 만나게 되거든요. 똑같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점선. 그래서 이렇게 옆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밑면을 그리면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얘는 옆으로 좀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 4, 5를 그리고 밑면을 여기 3하고 4 만나는 쪽에 올라가서 이 만나는 면이 여기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4cm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결. 똑같게. 얘는 3, 4, 5인데 3하고 4 사이에 올라와서 얘랑 만나니까 이게 3cm죠. 그럼 3cm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다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모양들이 다 달라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번에 전개도 그리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각기둥에서 전개도를 그릴 때는 각기둥의 모서리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전개도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전개도를 접었을 때는 서로 맞닿아 있던 부분, 그 부분의 길이는 반드시 같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죠. 여기가 3이면 3, 7이면 7 올라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전개도를 그릴 때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은 이 접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연습을 충분히 좀 많이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각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